한 손으로 영수증 줬다. 참, 이것도 말이죠.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하던 10대 알바생이 휴게소 한가운데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 이유가 황당한데요. 먼저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고 얘기 이어가죠. 또 한 손으로는 마감장을 쓰고 또 한 손으로는 카드랑 영수증을 안 드렸는데 손님이 계속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네, 고객님 카드 좀 받아주세요 이러고 말씀드리고 했는데도 이제 앞으로 그런 데서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 보는 일을 하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기도 하고. 자, 피해자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홍 기자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 9일 사건입니다. 충남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조금 전 영상으로 보셨던 그 계산대 자리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손님이 갑자기 10대 종업원을 마구 때렸습니다. 카드 영수증을 받는 상황이었는데요. 갑자기 저렇게 손찌검, 주먹으로 마구 때려서 자세히 보면 저때 마스크가 살짝 벗겨집니다. 검은색 마스크가 벗겨지면서 피가 나면서 얼굴에선 그렇게 세상에. 완전히 그 얼굴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폭행을 저지르고 주변에서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왜 일어났는지 아까 인터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카드와 영수증을 그러니까 당시 한 손으로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마감장을 좀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한 손으로 이제 카드 결제가 끝난 다음에 카드와 영수증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지 않고 갑자기 주먹부터 내지른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고요. 일단 가해자가 그 다음에 주변 시민들이 만류하고 그리고 신고하니까 갑자기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승현님, 저도 솔직히 뭐 이런 커피숍 같은 데 가서 계산을 하는데 그 점원이 한 손으로 뭘 건네주면 솔직히 저도 기분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모두 주먹질을 하진 않아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가 의도가 있는 행동과 의도 없이 한 행동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분명히 지금 나와 있는 저 정황은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왜냐면 알바생 입장에서는 이것도 해야 되는 거고 계산도 해야 되는 당연하죠. 입장이면 그냥 이렇게 전해줬을 때 정말 기분 나쁘면 잠시 그 멈추고 나의 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일을 하라 그러면 되지, 어떠한 이유,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람을 때리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죠. 지금 보면 그냥 폭행도 한 번도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 좀 뭐 진짜 아니 일단, 그러니까 예. 뭐 한도 주면 어쩔 건데요. 뭐 뭔데 그게 뭔데 자기가 폭행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자신의 어떤 분노 조절 안 되는 것을 전가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자신의 어떤 화남 어떤 그런 것들을 한 손 그거를 핑계 삼아 가지고 때리고 욕하는 모습까지 전개된 거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저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한 손을 주면 한 손 주는 거고 뭐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고 말죠. 휴게소에서 뭐 먹었으면 받고 가면 되죠. 저렇게 폭행하고 저렇게 욕설을 한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지금 모자란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것을 본인이 드러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손으로 주는 게 정 기분 나쁘면 너도 그냥 한 손으로 받아라. 그렇죠. 지도 한 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예. 뭐가 어쩌라고. 자, 지금 가장 걱정은 이 학생의 상태일 것 같아요. 이 기자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영수증 어떻게 받았더라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했는데 보통 이제 자리에 놓거나 뭐 한 손으로 주기도 했던 것 같은데 받으면 그만인데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한두 대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심각하게 다쳤습니다. 이 10대 아르바이트생은 얼굴과 코뼈, 입 등을 크게 맞아서 부풀어 오르는 등 피해를 입었고요. 이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 좀 가정사가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홀로 생계를 꾸려오던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던 중에 갑자기 영수증을 건넸는데 주먹이 날아왔다?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두려울 거 아니에요. 내가 영수증 쓸 때 앞에 건장한 성인 남성이 있다면 내가 영수증 쓸 때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변호사님. 그러면은 지금 참 이 바보 같은 인간이 카드 결제를 하고 도망갔어요. 금방 찾아요. 아마 순식간에 찾아낼 거고요. 상해죄하고 모욕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판사 앞에서 한번
그걸 좀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동영상 같은 저것도. 거. 왜 그랬냐고. 왜 한 손으로 못 받겠냐고. 왜 이상하냐고. 그래 본인이 잘했으면 그 판사 앞에서도 소리 한번 질러 보시든지. 그래서 좀 엄중하게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한 행동만큼의 대가를 좀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승희 의원님 진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앞서 그 뭐 20대 입주자 사건도 그렇고 말이죠. 이게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전 정말 사실 뭐 대한민국 4천만의 국민이 5천만이요. 살고 5천만. 5천만 국민이 살고 있는데 그 국민들 중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은 많을 수 있겠어요. 물론 모든 사건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경비원 갑질의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휴머니즘이 좀 있어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캐피탈리즘의 자본주의에 살더라도 여기서는 분명히 조합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니온이 만들어져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경비원들 스스로 그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어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좀 이렇게 앞에 칸막이 같은 걸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코로나19 사정 때문에 많은 칸막이가 만들어져 있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으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CCTV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 폭행하면 엄중 처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분명히 그 점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